한동훈 대표는요, 오늘 대화를 하루 앞두고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점심을 하면서 오늘 대통령과의 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당은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방선거라든가 혹은 대선에서 전혀 비전이 없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걸 분명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에게 이 요청을 해라. 한동훈 대표도 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오늘 회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참모들과의 그런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 말은 하고 돌아오겠다. 다 하고 돌아오겠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보궐선거 유세 동안 들었던 민심, 또 당 안팎의 심상치 않은 여론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상수 대변인님, 오늘 대통령 만나면 이 얘기부터 꺼내겠다, 이런 우선순위들도 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와 의정 갈등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고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결과를 오늘 좀 보고 오고 싶다라는 그러한 우리 그 한동훈 대표는 그런 좀 희망이 있는 상황이고,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뉴스거리가 돼야지 않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의 만남을 시작으로 또 뭐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러한 만남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어제 회의는 저는 따로 가진 않았고 이제 대표님이랑 또 연락은 전화는 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의제는 김건희 여사 이슈고, 두 번째가 의정 갈등 문제다. 이 큰 이슈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한 이 말도 저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대통령과 차별화할 생각 없다. 나는 옳은 말을 할 생각이다. 최 의원님, 친윤계를 비롯한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고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의문이 있었는데, 한 대표 입장은 나는 그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권양숙 여사 사례처럼 가야 한다. 또 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개 활동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갔나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은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문제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별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전달한다는 것은 곧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옳은 말,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옳은 말을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언론을 또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구나 라고 볼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 그 회담을 하고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설명을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대통령한테 지적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면담도 하기 전에 뭐 그 전에 뭐 비공식적인 뭐 제안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기도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에 맞추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민심을 모르는 게 돼버리거든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정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 국민 앞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은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처해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 친윤계로서는 진짜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는 이거는 차별화가 아니고 옳은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본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런 공개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이게 압박이다 혹은 나랑 차별화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느끼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잠시 뒤에 회담 결과로 나오지 싶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반론 있으신가요? 사실 그 차별화라는 이러한 프레임을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씌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운명 공동체, 다른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묘하게 어떠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함께 좀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중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또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오늘 합의를 국민들 앞에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말을 아끼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대통령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상설특검법이 민주당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법적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최종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최종적인 선거에 대한 것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을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서 응원만 한다고 과연 그것이 대통령에게 충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에게 리스크를 부담시키는 거고 대통령이 리스크를 부담시키도록 하면서 우리는 응원만 할 거고 단결할 거니까 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차별화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그 말의 방향이 다소 다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